자, 이번은 86쪽 들어갑니다. 86쪽 역시 중과세 대상.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과밀억제권역 안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중과세 나왔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1번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했을 때 중과세하고, 또 하나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중과세하는데, 이때 취득세율은 세 번째 줄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하면 1000분의 22%죠. 거기에 100분의 200 2배를 합쳐라. 2%의 2배면 4%죠. 4%를 합한세율로 적용한다. 여기 보시죠. 여기 과밀억제권역 안에 부동산 취득하는 거 두 가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했을 때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죠. 이와 같은 표준세율에 4%를 더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세부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개념만 보세요. 여러분, 과밀억제권역은 뭘 얘기하느냐? 원래의 뜻은 과밀, 인구가 밀집됐거나 밀집될 우려가 있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묶어놓은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충학습에 참고로 메모해놨는데 이걸 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해만 하는 거지. 개념상 과밀억제권역이 어디냐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서 유리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불리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참고로만 이해하세요.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경기도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 16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의정부죠. 의정부 시부터 시작해서 남양주, 구리시,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원시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보면은 어디 저기 일산 고양시 있죠. 고양시 일산, 고양시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 성남시까지죠. 성남시까지 동서남부 이렇게 위성도시 16개 지역을 묶어놨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19개 지역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건 고양시 옆에 있는 파주시가 빠지고요, 수원시 옆에 있는 안산시가 빠지고 제외되고, 성남시 옆에 있는 용인시 빼. 자, 이런 세 지역 빼고 16개 지역을 묶어놨다. 요걸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기업이 많이 몰려있고 공장이 몰려있어요. 경제력이 집단이 다 모여있지. 그럼 사람들이 외부에서 전부 다 열리 들어오니까 교통이 혼잡하고 공해가 심각하죠. 그래서 국가 정책상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분산을 유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묶어놓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한다. 이런 지역에다가 보세요. 글자 그대로 본점이나 회사의 본점이나 주가 되는 핵심이 되는 주사무소죠. 주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부동산을 보였다. 취득. 이때 취득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해서 취득하면 여기다가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중과세는 겁니다. 확인해 보죠. 여러분 86쪽 맨 밑에 방가로 1번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가로 열고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했을 때요,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경우 토지까지 중과세합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그래서 신축 증축해서 사업용 부동산을 네 번째 줄 끝에 뭐 하는 거?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 하겠다 얘기해요. 과밀억제권약안에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행위는 되도록이면 억제하겠다. 그래서 중과세 합니다. 그러면 신축, 증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승계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다음 2번 두 번째는요. 87쪽 반가로 2번 보충학습 밑에 과밀억제권약 안에 공장을 뭐합니까? 신설, 증설, 공장을 하나 만들거나 기존 공장의 면적을 늘리면 그것도 중과세 하겠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이때 신설은 무조건 중과세하고 증설은 무조건 중과세 하느냐? 아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공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신설 및 증설 그랬죠? 신설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신설이란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했을 때만 중과세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신설했어도 500제곱미터 미만을 신설했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했어요. 이때 5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충학습 나와 있죠. 거기 참고로 보시면 생산,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면적만 연면적 계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제조 생산하고 관련 없는 복지 후생에 관련된, 종업원 복지 후생에 관련된 면적 있죠. 예를 들어서 기숙사, 합숙소, 휴게실, 세탁장, 목욕장, 체육관, 그죠? 이런 부분, 이런 것 등은 제조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런 면적은 제외하고 제조, 생산, 가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설한 걸로 보고 그 부동산 전체를 다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증설은, 증설이라 하면 기존 공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했거나 아니면 기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 증가됐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그거 중과세 하겠다. 어디까지 중과세 할 것이냐? 그래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충학습 밑에 2번 중과세 대상 범위 그랬죠.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신설, 증설한 그 공장 건축물도 중과세하고 부속된 토지도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이나 기계 장비까지도 중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과밀억제권약 안에 두 가지 중과세한다. 이렇게만 보시고 다른 부분은 생략. 다음 88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 뭐라고 그랬어요? 대도시 내 무엇을 부동산 등을 뭐 하면 취득을 하면 중과세 하는데 요거는 표준 세율의 3배 100분의 300을 곱하고 거기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빼라. 이렇게 중과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안에 중과세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대도시 안에 법인이죠. 법인을 뭐합니까?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뭐 설치하거나 또는 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이 대도시 안으로 전입, 이전하거나 이러면서 뭘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하면 중과세 하고 또 하나는 대도시 내 무엇을 공장을 뭐 했을 때 신설, 증설하면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도 중과세 한다. 그러면 여기서 대도시는 뭐냐? 요거예요. 대도시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묶어놓은 과밀 억제권력을 세율 표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명칭을 붙였느냐? 대도시라고 붙였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거기 88쪽 읽고 가죠.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에 따른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면 3배를 곱하고, 그죠?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이죠? 2%. 거기에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를 빼라. 그래서 두 가지. 방가로 1번 밑에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때 휴먼 법인을 인수하는 것도 설립으로 보죠. 휴먼 법인이 뭐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설립 등기해 놓고 실제로 2년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런 기업, 그런 휴먼 법인을 인수하는 것도 설립한 걸로 본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또는 지점을 설치를 하면서 또는 설립이 아니라 설치가 아니라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을 대도시 안으로 옮겨오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중과세 하겠다 이거고, 2번은 똑같은 대도시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 이건 과밀 억제권력하고 똑같아요. 표준세율의 신설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이라고 하고, 증설은 기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했거나 330을 초과해서 증가됐다. 그럴 때 증설한 걸로 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세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과밀억제권력, 여기 똑같은 지역인데 과밀억제권력이라고 붙으면 이렇게 세율을 이해하시고, 똑같은 지역인데 뭐라고 대도시라고 붙으면 이렇게 세율이 서로 다르다. 세율을 구분하기 위해서 과밀억제권력 또는 대도시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시고 다음 저 뒤로 가세요. 이번에는 90쪽으로 갑니다. 90쪽 세율에 뭐라고 그랬어요? 특례. 세율의 특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취득세 세율은 이렇게 복잡한데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표준세율하고 중요한 건 특례세율, 지금 공부할 특례세율을 기억하라. 그래서 특례세율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이죠.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상 소유권 취득이다. 소유권 이전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뭐 하느냐? 표준 세율이 나오면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얼마 20을 빼라. 2% 빼고 취득세 내라. 왜 그러냐? 지금 이 형식상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다. 그러나 형식상 등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취득세는 옛날에 종전의 옛날 취득세와 2010년까지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던 걸 합쳐서 2011년서부터 지금 취득세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만 내라?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빼고 내는 형식상 소유권 취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90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보아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요까지만.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2%를 빼라 이 얘기예요. 어떤 거? 밑에 1번 환매 등기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안에 매도자 매수자 간의 취득은 실질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라 형식상 소유권만 이전하니까 옛날에
등록세 부분만 내라 그래서 2% 빼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고, 두 번째 상속받아서 취득했는데 무주택 세대가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취득세 옛날 취득세 내지 마라 그래서 2% 빼고 일부분만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하겠다 그래서 2% 빼고, 또는 자격농민이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2% 빼고 취득세 내라. 또 오른쪽에 3번 법인합병 기업과 기업이 하나로 합치면서 합병하면서 소유권 없어지는 회사의 부동산이 남아있는 합병하는 회사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등기만 하니까 취득세 다 내지 말고 2% 빼고 일부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4번 공유물 뭐라고 그랬어요? 공유물이나 합유물 공동으로 등기했던 걸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는 건 자기 거 자기 앞으로 분할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기만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2% 빼고 내라 일부만. 그리고 5번 건축물 이전, 이때 이전한 건축물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면적을 무하지 않았다.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물 이전, 여기 보실래요? 여기에 있던 건축물을 이 동일한 대지 안에 옆으로 옮겼다. 이전, 이때 가액이 똑같이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등기관리 중에 표시 변경 등기만 해야 되니까 2% 빼고 취득세 내라. 또 6번 민법상 협의 이혼 또는 재산분할 청구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결론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건, 여러분 민법에는 혼이 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던, 그런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나눠 가지면 소송을 제기하던 협의에 의해서 가던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건 원래부터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지만 등기는 옮겨놔야 되니까, 그죠? 남편 앞으로 됐던 걸 부인 앞으로 옮겨놔야 되니까 2% 빼고 취득세 일부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외에 기타 이렇게 해서 형식상 소유권에 대한 특례세율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교재 91쪽에 보시면 맨 밑에 2번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주로 무슨 취득이냐?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 등, 꼭 간주취득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간주취득 등은 등기를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취득세 옛날 것만 내라. 그래서 1000분의 얼마 20 다 내지 말고 취득세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1번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 그래서 가격이 뭐했다? 증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산가치 부과한 거 증가된 건 취득세를 내되 2%만 내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종류 변경 그랬죠. 선박, 차량, 기계 장비에 대해서 구조 등을 뜯어 고치는 걸 구조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 구조 변경, 종류 변경. 그럼 구조 등을 뜯어 고쳐서 종전보다 차량이나 선박 등의 자산 가치가 증가됐으면 취득세 내는데 자기 걸 뜯어 고친 거니까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 안 하니까 취득세 다 내지 말고 2%만 내라. 또 지목 변경,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의 임야를 개간을 해서 농사 짓는 전답으로 바꿨다면 그래서 토지 가격이 증가돼서 취득세 내야 되는데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2% 취득세 내라. 그리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 5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을 때 과점주주라고 하죠.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됐으면 취득세 되는 거지. 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과점주주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다 내지 말고 절반 2%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은 간주취득이죠. 특별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간주취득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연부로 취득했을 때 등기할 때는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라.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특례에서 이런 두 가지 심화 과정 와서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 이 얘기는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내라. 이거는 뭐는 안 하니까 등기 안 하니까 기본 취득세 몇 프로만 2%만 내라. 이게 특례 세율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93쪽 보죠. 이제 4번 이렇게 취득세 세율은 복잡합니다. 그럼 거기 1번 취득한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됐다. 여러분 토지나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치성이 아니다. 근데 취득하고 몇 년? 5년 이내 사치성이 되던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이렇게 중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취득세 냈어도 추가로 또 내라. 몇 년 안에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부동산 취득하고 몇 년, 5년 지난 후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취득하고 중요한 건 부동산 취득하고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음 2번은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해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뭐가 사치성이 됐다. 그죠?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이미 중과세 했는데 또 증개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은 추가로 또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얘기에 이때는 다음 장 94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증가된 건축물 가액,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하고 토지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예요. 여러분 상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인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 상가 건물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과밀억제권역에 그럼 중과세 하는데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 여기서 부동산 소유자를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와 얘기는 부동산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서로 부할 때 다를 때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가 즉 부동산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걸로 보고 중과세 적용한다. 그러니까 공장을 신설 증설한 사람이 있어도 부동산 소유자가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만 부동산 취득해 놓고 5년이 지난 후에 신설 증설한 거는 5년 지났기 때문에 중과세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하죠. 여러분이 이제 94쪽 중요합니다. 이제 세율 끝났으니까 94쪽 부가징수. 여러분 부가징수가 뭐예요? 세금을 내라. 부가징수 걷어가는 거죠. 예, 부가징수에 관련해서 취득세는 도세인데 징수위임 그랬죠. 여러분 그 94쪽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누구한테 취득한 자한테 세금 내라 그러고 부과하고 징수한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 도세예요. 그런데 도지사는 취득세 부과 징수 업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 맡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구인,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세권자는 도지사지만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오른쪽에 보세요. 그림 95쪽. 취득세는요, 취득한 자가 1번 60일 이내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시장, 군수는 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서를 만들어줘요. 은행 가서 세금 낼 수 있도록. 그럼 취득자는 신고해서 뭐 받아요? 두 번째, 납부서 받아가지고 납부 기한까지 시군 근고 3번 시군 근고하면 시나 군에 가서 내도 되고, 아니면 금융기관, 지정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라. 그렇게 해서 납부 절차가 끝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고납부다. 이때 그림 밑에 납세지 그랬죠? 예, 납세지.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해야 될 의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는데, 다 기억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심으로만 보세요. 그러면 부동산은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에 뭘로 간다?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납세지는 신고할 장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 행정관청이 어디냐? 취득할 때 당시 물건에 뭘로 간다? 소재지.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에 보시면 96쪽 4번에 맨 위에 취득세 뭐라고 그랬어요? 면세점 1번만 볼 거예요. 지금은 기본과정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했어도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취득한 물건이 있어도 그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내지 마라. 이렇게 면세점이 있다. 그럼 이제 96쪽 신고납부로 가죠. 자, 여러분,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근데 무한정이 아니죠. 그래서 1번 일반적인 신고납부, 동그라미 1번 일반 거래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납부예요. 그런데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사고 팔 때는 허가받고 거래하라. 근데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허가구역에서는 언제가 됐던 허가일로부터 60일.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요,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대. 그럼 해제된 날로부터 60일. 축소가 돼서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축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요거. 다음 3번. 여러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상속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60일이 불가능하다. 상속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애도의 뜻을 표해야죠. 그래서 애도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60일은 힘들다.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거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 오늘 사망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12월 5일이거든요. 그럼 오늘 사망했으면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야. 12월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니까 6월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죠. 상속은 이렇게 길게 갑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 뭐라 그랬어요? 추가 신고 납부 그랬죠? 이건 뭐냐?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부동산 취득하고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 세율 적용해서 나온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빼고 나머지 추가로 내라. 추가로 내는데 며칠이냐? 이것도 올해 개정됐어요. 두 번째 줄.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이었는데 내년부터 2019년서부터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30일이 아니라 29일 시험 보신 분은 요거 기억해야 돼요. 30일이 아니라 뭐 60일 이내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또 하나 있어요. 개정된 것이 97쪽 맨 밑에 2번 비과세 받았는데 과세 대상이 됐다. 감면 혜택 받았는데 추징 사유가 됐다. 그때도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 이렇게 2번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묶어서 추가로 신고 납부할 때도 이제는 며칠? 60일.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비과세인데 과세 대상이 됐으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추가로 신고 납부하라 이 얘기고, 98쪽 재산권 등기 등록하는 경우 그랬죠. 98쪽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근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뭐는 만약에 60일이 안 지났어도 여기서 뭐를 하겠다 그러면 등기를 하겠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봐라 신고 납부를 해야 등기가 돼요. 왜? 여러분 등기는 등기소 가서 해요. 그러면 등기소 가서 등기 서류를 접수하려면 세금 냈다는 영수증이 첨부돼야 돼. 그래야 등기소에서 접수가 돼. 그러니까 내가 60일이 등기 안 한다 그러면 60일까지 내면 되는데 60일이 안 지났어도 여기서 등기한다 그러면 이때까지가 필요가 없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기서 등기하겠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 뭐 해야 돼? 신고납부. 왜?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소 가야 접수가 되니까 여기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라. 이것도 세 번째 줄 개정된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줄. 자 3번에 신고납부 기한이 안 지났어도 중간에 등기 등록을 하려면 세 번째 줄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던 걸 올해 개정됐죠. 뭐라고? 등기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작년까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청에 등기소 가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왜 그러느냐? 여기서 잠깐만 접어놓고 순서 바꿔서 가죠. 여러분 101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101페이지 보시면 101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취득세 납부 확인 및 비과세 확인이라고 있죠. 거기 1번 보세요. 1번 취득세를 60일이 안 지났어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라.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야. 1번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등기 등록하려는 때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내고 납부하고 받은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한 부를 뭐하라? 첨부하여야 한다. 그죠? 등기소 가서 등기소를 접수하려면 취득세 내고 영수증을 봐라 첨부하라. 그러면 문제점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밑에 동그라미 3번 그럼 비과세나 감면은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럼
안 내니까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3번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취득세 안 내는 대신에 안 냈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끝에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로부터 비과세 확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과세면 이건 비과세 대상이다. 확인서 첨부해야 등기소 가서 접수가 된다. 그럼 납부한 건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비과세나 감면은 비과세 감면 확인받고 어디 가라? 등기소 가야 접수가 된다. 이 얘기요. 이래서 다시 되돌아가요. 취득세는 무한정이 아니라 자 정리하면 상속만 길게 갑니다. 상속받아서 취득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고 나머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추가로 납부할 때도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때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죠. 조세 총론에서 가산세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읽고는 가죠. 98쪽 일반 가산세 1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60일 이내 안 했다는 얘기죠. 이때 1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무신고 납부세액 있죠.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얼마? 20 가산세가 붙고 2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붙는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40%예요. 또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 붙었고 밑에 보시면 98쪽에 방가로 2번 과소신고 가산세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긴 했어요. 근데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했어요. 적게.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오른쪽에 맨 밑에 보시면 98쪽 1번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럼 과소신고분 세액의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번의 기억만 보세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으면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그리고 밑에 방가로 3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갑니다. 요거는 사실은 지금 12월 5일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12월 말까지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개정이 될 겁니다. 정부안이니까.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박스 안에 보세요. 납부하지 아니한 세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에 곱하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에 곱하기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작년까지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0,000분의 3 그래서 0.03%였었는데 개정을 해서 올해는 어떻게 한다? 10,000분의 뭐요? 2.5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요? 0.025%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줄여줬다. 얼마로? 0.025%.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세 번째 줄 10,000분의 2.5 10,000분의 3인데 10,000분의 2.5로 올해 개정이 되는 거예요. 즉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이렇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가로 2번까지 보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해 놓고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 팔아버리면 처음부터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다. 그래서 중과산세 80% 적용합니다. 80%. 다만 그 밑에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했어도 중과산세 적용 안 하고 2번 간주 취득 있죠. 뭐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해도 특별히 중과산세 적용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간에서는 역시 여러분 맨 마지막에 101쪽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심화과정에서 계산 과정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마무리하는데 이 시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과세율보다는 특례세율이고 그리고 신고납부는 꼭 기억해야 된다. 신고납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신고납부 가지고 정리를 하죠. 여기 잠깐 보실래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언제까지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일반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객관적인 거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경매 대금을 법원에 납부한 날 그날이죠. 그날 취득이에요.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취득세는 매매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요. 길게 가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 상속. 그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요. 오늘 돌아가셨다. 그래도 요번 달 말부터 계산을 해서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길게 가죠. 다만 상속받은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상속받았으면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그때는 9개월 이내 신고납부. 이렇게 해서 상속만 길게 갑니다. 그리고 증여는 계약일이죠.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죠.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날, 요 날이 됐던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취득세는 추가로 내는 것도 며칠이에요. 여기 올해 개정된 거, 내년부터 개정되는 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추가로 신고 납부하라. 30일이 아니라 60일. 또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거나 감면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됐을 때도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거 전부 다 30일이었었는데 이거 전부 다 개정돼서 60일 이내. 결론은 다 뭐예요? 이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날짜가 통일됐죠. 다만 상속만 길게.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살고 있으면 9개월 이내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분의 신고 납부 부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의 취득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중간중간에 생략한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빼놓고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등록 면허세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죠. 등록 면허세부터 정리하는 걸로 하고 취득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